시켜. 법대로 해. 우리 이제 오늘은 법대로의 이슈부터 먼저 좀 네. 살펴보려고 해요. 타이틀이 이러네요. 아내 몰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을 했나 봐요, 남편이. 네.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비밀 침해로 봤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 무슨 어떤 사건일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A 씨예요. 이 네. A 씨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네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이 A 씨가 60대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지난 2020년 10월에 광진구 소재의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서 예.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 B 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고 해요. 그럼 아내가 통하고 있는 거를 집 어디에다가 이제 그 외장 네.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놨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이랑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화를 이제 예. 녹음을 한 거죠. 예.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을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예. 걸로 조사가 된다고 해요.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 A 씨 이제 지난 2020년 11월 달에 네네. 아내 직장 동료에게 예. B 씨랑 아내랑 전 예.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예. 이걸 숨기고 나랑 결혼했다. 예.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또 같은 해 12월 달에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예. 불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쵸. 하여간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또 직장 동료면 그럼요. 직장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내가. 근데 걷다 대고 막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그거 나한테 속였다. 뭐 또 저쪽에 가가지고는 그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예. 뭐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변함이 없죠. 근데 네. 이제 이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예. 항변을 하죠. 뭐라고요? 자기는 예. 일부러 녹음을 한 게 아니고 예. 그 녹음기가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예. 이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제 예. 이를 충전하고자 해서 방에 두었을 뿐이다. 근데 이 녹음기가 예.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면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녹음기가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용량이라 그러죠. 그쵸. 예,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우리 뭐 하드디스크는 이제 용량이 있어서 뭐 파일도 저장하고 시스템도 거기다 뭐 깔고 이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랑 분리된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냥 녹음 기능이 있었던 네. 거다. 데시벨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녹음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녹음이 우연히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이고 예. 참. 예.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 내가 말해서 안 게 아니고 예. 이미 알고 있었고 나한테 이렇게 숨겼던 건지 나한테만 숨겼던 건지 아닌지 이거 예. 물어보려고 얘기를 한 거다. 떠보려고. 네, 예. 물어봤을 뿐이다. 아. 그냥 물어봤다. 자기한테 숨긴 건지 아닌지 예. 물어본 거다. 이러면서 불륜 사실 말한 것도 이제 뭐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안 받아들일 것 그쵸. 같아요. 너무 이게 예. 좀 뭐 변명이죠, 진실일 수도 변명. 있지만 이게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예. 그래서 일단 재판부는 그 녹음기 기능을 켜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녹음은 딸깍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 매몰된 작은 원형 형태의 버튼을 켜진 방향으로 옮겨야 하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야 되고. 그러면 이 남편이 얘기했다는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하는 녹음기도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딸깍을 해야 되는 그런가 봐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일정 데시벨 이상만 되면 그냥 네. 놔두기만 해도 녹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녹음기는 흔치는 않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재판부 판단은 이거 녹음을 하려면 스위치를 작동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일정한 상당한 정도의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는 이 녹음기가 켜졌다 함은 이 누군가. 작동자가 예. 녹음을 하기 위해서 딸깍. 뭘 했어야 예, 된다. 예. 이제 요런 말이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혼 소송 중이었나 봐요, 이 네, 부부가. 이혼 소송에 네. 이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한 거예요. 아, 몰래 녹음해갖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자 혹은 그 다른 예, 대화자가 예, 고소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건은 이제 이혼과 별개로 형사 고소가 돼서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뭐 반성하지도 않고 용서도 받지도 못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은 하되 네. 다만 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참작할 사정은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은 몰랐을까요? 이게 어차피 만약에 남편한테 변호사가 뭐 이제 선임이 돼 있는 상태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요즘은 다 알잖아요. 내가 대화한 거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대화한 거 몰래 녹음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경우는 통비법 위반이죠. 네네네. 통비법 위반인데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는 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형사 위법한 재판에서는. 네, 예.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될 수 없지만 이혼 재판에선 예외예요. 사용이 예. 될 수는 있어요. 위법하게 수집은 했지만 이게 사용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여기 안 계시니까 박 PD님을 사기죄로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소를 한 상황인 예, 거예요. 예. 근데 박 PD님이 맨날 나한테는 이거 사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 박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송정민 속이기 너무 쉬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도청장치 녹음기를 탁 설치를 해놓고 예. 녹음을 해서 지금 박 PD님이 재판에 가 있는데 거보세요, 박 PD님 지금 저한테 사기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기는 이 형사 형사사건이니까 예. 안 되는데 이혼은 별개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나타내는 판례가 있어요. 네. 그거를 문구가 어려운데 제가 설명은 해드릴 텐데 그 전문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예.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의 체부, 증거를 채택하고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이 증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인 것이고, 예.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음.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했을 때 예.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보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실제적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그건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내 배우자의 예를 들어 외도를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밀한 이 사람이, 둘만의 그쵸? 사정이죠.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너무 뻔뻔해서 내 앞에서 안면 떳떳하게 모습. 상간녀의 존재를 밝힌다. 상간남의 존재를 밝힌다. 그런 게 아니던 혹은 뭐 만약에 자백을 했다든지 예, 예.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죠. 그거 어떻게 밝혀요? 그쵸. 다 오리발 내밀 텐데. 이 둘만의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배우자 입장,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걸 밝히려고 그러면 계속 쫓아다닐 수도 그쵸. 없고 내 앞에서 말 안 하고 이해하는 이러니. 게 쉬워요. 일반인이 네. 어렵단 말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이혼 사건, 이혼 소송이라는 약간 요런 특이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형사 범죄는 예. 다 이제 사회적인 범죄잖아요. 그렇죠. 약간. 근데 네. 어쨌든 이혼 소송은 가정사란 말이죠. 그죠, 그죠. 개인사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조금 유연하게 봐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있어서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재판부의 네, 재량에 재판부에서 따라서. 이혼 만약에 내가 내 배우자와 그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거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이혼하고 불륜하고 외도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라는 증거로 냈을 때 요거는 증거로 여기서는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법 행위 자체가 용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혼은 적용이 되더라도 이혼에서 네. 증거로는 제출될 수 있더라도 뒤에 이 배우자나 상간자가 그렇게 지금 내 녹취를 몰래 해가지고 이걸 제출해서 행동을 한 것은 내 불법 통신 행위잖아. 비밀 침해다, 통신 비밀 보호법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다면 이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 사연의 이 남편처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남편분도 이혼 소송에 제출을 했어요. 이거를 예. 제출을 했는데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배우자나 그 대화 상대방이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혼 저도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그 배우자의 카톡,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 카톡 이런 것들 제출을 많이 하세요. 네. 저한테도 많이 주시고. 그거 어떻게 얻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열어서 보고 캡처해서 자기한테 보내는 거죠. 비밀번호를 해서.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위법 수집 증거예요. 그렇죠. 내 거 아닌데.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크게 그래도 법원에서는 요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부간이니까. 볼 수도 있지. 부부간이니까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정도 공유하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다라고 보는데 요것도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조금 문제 충분히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외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형사소송에 또 별도로 걸리고 내 혐의가 인정이 되고 하면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왜 막장 드라마에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남편이 가난했어. 그랬는데 이제 아내 집이 부자야. 아내 집이 아빠가 회장님이야. 그래서 이제 딱 장가를 왔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뭐 이사하고 상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온 어떤 여자랑 바람이 막 났어요.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근데 또 막장 드라마에서는 또 이렇게 불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막 말아먹고 뺏어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막 숨어 있다가 그 도청장치 탁 붙여가지고 하면은 그 남편이랑 불륜녀랑 이제 뭐 둘이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동시에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 회사 돈을 뭐 횡령했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제 이렇게 막 얘기 나누는 게 녹음이 됐다. 그럼 이제 이 아내가 이걸로 이혼 소송에는 쓸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책임 소재는 있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횡령죄요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증거로는 못 쓰는 거죠. 쓰기 힘들고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거예요. 이런 드라마에서 그 녹음 파일을 들고 이사회를 소집하죠. 그렇죠. 맞죠. 이사회를.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녹음 파일은 형사상의 어떤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고 이혼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내가 이혼 재판에서 어떤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또 많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뭐 증거 불륜하고 있다는 증거를 못 잡으니까 좀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불사하더라도 내가 저 인간 미워 죽겠으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이겨야 되겠다.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많은 걸 불사하고 하시거든요. 그쵸. 우리 계속 자주 봤던 것처럼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모욕죄 이런 거 불사하고 하시는 거 혹은 뭐 주거침입 뭐 이런 거 굉장히 이게 그래서 좀 진흙탕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내가 개입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위법한 맞습니다. 행위라는 거. 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는 아니고 이제 저희 사촌인데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약간 따돌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저희 사촌 언니였는데 언니가 이제 그런 걸 좀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자꾸 생사람을 잡더래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 안 했는데 다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왜 그거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 시키셨어요?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도 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처음에는 혼란이 오더래요.
내가 진짜로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얘기한 거를 못 깜빡하나? 들었다고 네. 놓치나? 이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흠을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 일상 그 나랑 어차피 내가 대화를 하니까 이제 녹음기를 항상 놔뒀대요. 네.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들어보고 아 내가 이거 놓쳤네 뭐 혹은 얘기 안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알려고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이제 놔뒀으니까 본인이 항상 있으면 네.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우리 사촌 언니 앞자리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한 거예요. 네. 쟤 좀 나갔으면 좋겠어. 아직도 저렇게 괴롭히는데 아직도 붙어 있네. 뭐 아주 끈질기네. 뭐 이런 얘기를 네. 그게 우연히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녹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화에 동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법적으로는 조금 그랬고 이제 그냥 회사 내부에 상사한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징계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처리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유. 답답한 경우죠, 진짜. 그쵸. 네. 근데 너무 억울하고 이게 너무 딱 명백하게 딱 이렇게 됐는데 이거 자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쵸. 억울하니까 좀 거기다가 어떤- 요새는 또 다들 이렇게 법 지식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내가 거봐 이거 녹음했는데 했잖아. 여기 있잖아. 응. 이렇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근데 좌우지간 하여튼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녹음되는 건 이제 안 된다라고 그쵸.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이래서 또 깨알 지식 한번 살펴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